안녕하세요. 레이 B입니다. 오늘 해볼 작업은 하이퍼 리퀴드 에런 체인인 하이퍼 EVM에서 다양한 DF들을 사용해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 올리기 되게 전에 이미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 하이퍼 리퀴드 체인에서 정말 DF들이 하루가 멀다고 맨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뭐 다음 주가 됐든 뭐 당장 내일이 됐든 새로운 디앱이 추가되거나 뭐 수정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떤 프로젝트 하나가 지금 포인트 작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 포인트 작을 했었던 디앱에 있던 돈을 바로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기존에 추가했던 탭에 더 추가를 하든가 약간 유동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하이퍼 리퀴드 하면서 좋은 거 있으면은 그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를 한번 짜볼 텐데요. 원래 에어드랍 작업이 루트를 짜는 거는 남들 걸 따라 하기보다는 남들이 가르쳐준 길에서 약간 연구를 해서 본인이 좀 편한 식으로 본인이 약간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이퍼 EVM 첨불 세팅하기인데요. 근거는 하이퍼 리퀴드의 굉장히 유명하신 조일현 님이 이렇게 티어를 나눠줬습니다. 이 티어에 있는 디앱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까? 일단 S 티어 뭐 유닛 있고 A 티어에 뭐 키네틱, 리미널, 펠릭스 있는데요. 기존은 사실 나누긴 했지만 어떻게 아웃풋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한데 뭐 비중을 둔다면 유닛에 가장 두겠다 뭐 그런 건데 근거가 있냐 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은 주식을 사고 공부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에어드랍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작업을 거의 다 해둔 상태이고요. 그 외에 또 추가된 게 이번에 테오가 또 나와서 새로운 루트를 좀 추가했는데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여기 있는 것들 들 한번 어떻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티어에 있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BTC, 이더, 솔라나를 이제 사고 팔고 해서 거래량을 채우면서 유닛이 다루고 있는 이 코인들을 사용하면은 약간 에어드랍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유닛 자산을 들고 있거나 뭐 유닛에 입금하거나 뭐 브릿지를 하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T어는 키네틱은 그 하이퍼리퀴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로 지금 TVL이 아주 압도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널 같은 경우에는 대신 거래를 해주는 약간 델타 뉴트럴이라고 뭐 그렇습니다. 대신 거래를 해주는 거고 펠릭스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 하이퍼 수업은 덱스, 이제 하이퍼 비트도 약간 디파이, 하이퍼랜드도 디파이, 하이퍼파이도 디파이. 이 프로젝트 X도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피오 NFT인데 좀 비싸요. 안 했습니다. PVP 트레이드도 좀 됐어요. 초반에 반짝해서 텔레그램으로 이제 선물 거래를 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이제 포인트를 얻는 건데 지금은 살짝 조용합니다.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루프 하이퍼도 갖고는 있었는데 이게 에어드랍을 해줬어요. 예, 소액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웨이브 디파이 쪽이죠. 이 DF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2중, 3중 파밍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X에 LP를 제공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X에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X에 루프 하이퍼를 가지고 LP를 제공하면은 루프 하이퍼 에어드랍과 프로젝트 X에 에어드랍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중 파밍이 가능하고 조금 더 굴리면은 3중 파밍, 4중 파밍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디파이 프로토콜은 대출이 되니까. 근데 대출을 할 경우에는 해스 팩터가 너무 낮으면은 청산을 당하잖아요. 물론 오르면 좋겠지만 그 거의 오른다에 걸긴 좀 그렇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디파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을 대출해서 뭐 그 스테이블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어차피 스테이블을 빌리는 순간 그것도 사실 볼륨에 잡히니까 그런 것도 에어드랍의 조건이나 포인트 작에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추천해 주는 작업은 유닛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래량을 채우려고 했잖아요. 리미너를 사용하면은 이중 파밍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키네틱에서 K 하이퍼를 수합해서 프로젝트 X에 넣으면은 프로젝트 X랑 키네틱이 또 이중 파밍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유닛, 리미널, 프로젝트 X, 이제 키네틱까지 작업하고 하이퍼웨이브에서 이제 HLP란 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포인트를 주는데 이제 하이퍼파이에서 풍차를 돌릴 수가 있어요. 풍차를 돌려서 하면은 또 포인트도 작하고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이퍼 수합에서 지금 안 하지만 L하이퍼를 수합해서 넣으면은 두 개도 파밍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8개 뒤에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50불은 뭐 이런 식으로 채워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글을 쓰면은 사실 좀 잘 모릅니다. 바로 작업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제가 처음에 작업할 게 리미널인데 처음 작업할 게 리미널입니다. 왜 리미널을 작업하는지는 이제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갑 연결해 줍니다. 지갑을 연결해서 지금 에포크가 1이에요. 제로가 지나서 지금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기관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 모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관 모드를 사용하셔야지 저희가 하이퍼 리퀴드를 사용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노리는 에어드랍이 리미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퍼 리퀴드 자체 에어드랍이랑 유닛도 받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약간 이거를 지갑을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버너 지갑을 사용해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아주 소액으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간 모드를 하려면은 조건이 좀 필요해요. 이 조건이 하이퍼 리퀴드에 최소 10만 볼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 10만 볼륨을 유닛으로 채워야겠다. 그런 식으로 채우면은 유닛 에어드랍 작업도 되고 하이퍼 리퀴드 에어드랍 작업도 되고 리미너 기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좀 강제성도 있고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 계정인데요 10만을 채우는 계정입니다. 이 거래량 10만을 채우는데 피가 좀 상당하죠. 그래서 스팟 거래량 좀 비싼데 이 메이커로 하시는 게 쌉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유닛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안 하시고 스팟 거래에서 테이커 좀 비싸죠? 이제 메이커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드에서 스팟에 BTC 거래량 제일 높은 애로 BTC로 그다음에 이더, 솔라나 저는 이거 세 개로 거래를 해서 스팟으로 이제 거래를 한 다음에 10만을 채웠어요. 좀 노가다를 했는데 그러면은 대충 10만 거래를 하면은 여기 그냥 곱하기 10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여기 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70불, 얘는 한 40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볼륨 10만을 채웠기 때문에 저는 리미널 조건도 완성됐고 유닛도 거래량을 채운 거니까 바로 리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널의 기간 모드, 이미 제가 해놓은 계정이어서 이제 텔레그램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텔레그램 들어가서 방금 받은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지갑 연결됐다고 됩니다. 승인. 네, 이제 기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한데 최소 입금액은 $500입니다. 그다음에 최대 입금액은 25만 달러인데 저는 500불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퍼리퀴드 스팟에서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하이퍼리퀴드 선물 거래 계정에서 보내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소에서 USDC로 보낸 다음에 저는 500불만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금됐고, 네, 500불 지금 선물 거래 계정에 있으니까 이제 디파짓 해주시고, 자동으로 거래가 되죠. 이제 제가 입금을 하니까 알아서 포지션이 잡습니다. 이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뭐 숏을 치고 롱을 치고 해서 이제 APR만 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게 뭐 하이퍼 리퀴드가 가장 APR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솔라나, BTC, 이더리움 이렇게 넣어서 전략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가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자산군으로 사용을 하면은 아까 유닛 거래량 작업을 했고 여기서 또 유닛 자산을 또 들고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조이련님이 분석해 주셨던 S클래스에 있던 유닛에 대한 작업은 이 정도로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자산도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제 비율도 조정 가능하고 APR도 괜찮고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대화된 수익을 얻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소액으로. 최소 500불을 한 이유는 제가 다계정을 리미널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리미널을 사용한 사람들한테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약간 위험을 좀 분산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리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도 조금 자기네들 좀 가져가서, 그렇게 약간 APR로 이제 펀딩 P&L을 먹긴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그 정도일 것 같고, 이제 바로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이제 하이퍼웨이브입니다. 하이퍼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자산이 있으면은 하이퍼를 이제 HW, HLP, HLP라고 할게요. HLP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P 코인을 한 100달러 정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 바꾼 상태에서 하이퍼파이로 들어갑니다. 하이퍼파이에서 왼쪽에 아이솔레이티드 마켓, 고립된 마켓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 줄게요. 여기 들어가면은 어, 키하이퍼가 나왔네요. 이런 것들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데 아직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WHLP가 있죠. 하이퍼 USD로 자산을 빌릴 수가 있는데 어, 이거 보시면은
이제 빌리는데 이제 22%, 그다음에 빌려주는데 15%를 받겠습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전 이미 하고 있죠. 하이퍼웨이브에서 이제 자산을 이제 HWHIP가 있으면 이 디포짓을 해줍니다. 디포짓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려요. 빌려요. 100달러를 넣은 다음에 USDT 제로를 빌립니다. 빌린 다음에 다시 하이퍼웨이브로 가서 USDT 제로를 이제 다시 HWLP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풍차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풍차를 돌리게 돼서 어느 순간 약간 X팩터가 1초반 정도 되면은 지금 제 청산 가격이 0.89입니다. 그러니까 테더가 1달러 패킹 깨지고 0.9 아래로 떨어지면은 제게 청산당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이블이 0.9까지 온다? 그럴 리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스테이블이 0.9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웬만한 건 대부분 청산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더 빌릴 수 있는데 효율이 좀 떨어져서 굳이 더 빌리지는 않았고 이 정도로 풍차를 돌렸습니다. 한 네 바퀴 정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서 포인트가 이 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3배고 이제 저는 이제 USDT 제로를 빌려서 한 거기 때문에 HWHLP를 디파짓 하는 거는 1배 줄었네요. 별로 의미가 없고 한 3배 정도. 그러면은 APR 계산해보면은 지금 APR 10%에 제가 이제 335불 정도 입금한 거고, 그 다음에 238불에서 APR이 15%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 금액이 적으니까 계산을 대충 안 하는데 어차피 얘가 좀 금액이 크고 얘가 APR이 높잖아요. 그 빌려준 게. 그러면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작업을 해서 이자율을 받는 건 없다. 이렇게 풍차를 돌릴 때는 그런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온 김에 한번 볼까요? 펜들에서 LP 돌리는 게 4배. 이거는 0배 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YT도 돌리고 있습니다. YT도 다음에 작업한 거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4배네요. YT는 소액 다계정이 좀 유리합니다. 근데 체인이 이더리움이네요. 가스비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쎄, 펠릭스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거 풍차 돌릴 거면은 에어드롭 작업이 제가 지금 하이퍼웨이브랑 하이퍼파이를 엮었는데 뭐 펠릭스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럼 펠릭스랑 하이퍼웨이브를 엮고 싶다. 하이퍼파이는 좀 안 쓸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펠릭스랑 하이퍼웨이브 엮으셔도 돼요. 그런 게 이제 본인한테 잘 맞는 거니까. 키튼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글쎄요. 많이 생겼네요,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다음은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다루지 않았던 건데 테오라고 이게 원래 아비트럼이랑 이더리움 쪽에서 RWA 프로젝트로 예치작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티빌리언이라고 이게 미국 채권이랑 패깅해서 하는 건데 어, 상당히 좀 불리시한 면이 있어서 일단 작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본래 있던 다른 사이트에 있는 테오는 거기는 안 되고 지금 여기 사이트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열려서 TH빌 이거를 예치할 수 있는 게 유니스왑 이드럼 체험에서 유니스왑과 아비트럼이 있고 프로젝트 X 하이퍼리퀴드에선 하이퍼코어 여기는 그냥 하이퍼리퀴드입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덱이 프로젝트 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젝트 X에 이 TH 빌리언을 넣어서 THB를 넣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프로젝트 X랑 태오 이중 파밍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X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고 지금 패깅이 가끔 깨져 있으면은 그냥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더리움에서 사업을 해서 스타게이트로 넘겨도 되고 그거는 가스비가 좀 비싸니까 저라면은
지금 하이퍼리퀴드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오네. 여기 있죠. 지금 왜 안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얘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패깅 손해, USDC랑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여기서 사고 그냥 EVM으로 넘기면 됩니다. 패깅이 거의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임팩트 플라이스도 거의 없고 깨지진 않은 것 같고 여기서 수합을 해서 이게 리퀴디티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영상도 찍는 거여서 제 영상이 조금 깁니다. 저도 공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이 프로젝트 X에서는 음, 키네틱이 점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테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제 키네틱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얘로 하겠습니다. 얘로 해서 프로젝트 X는 이게 되게 편해요. 그 레인지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레인지를 되게 줄이면 줄일수록 그 APL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포인트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부분을 넘어가면은 그냥 그 자산으로 바뀌어요. 반대편 자산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죠. 46대 53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줄여버리면 모르겠어요. 지금도 패깅이 저는 좀 위태위태한 것 같거든요. 지금 패깅이 깨진 이유가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깨지는데 그렇게 심하게 깨진 건 아니고 약간 저희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USDC랑 USDT 가격 차가 가끔 벌어지는 정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이 정도? 저는 뭐 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잡은 게 여기 있죠. APR은 이렇게 거의 없죠.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스테이블 페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도 본인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 아니면은 얘를 좀 선호하는 게 이 두 개의 자수는 타지 않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PR이 굉장히 높죠. 하이퍼랑 이제 USDT를 페어를 하면은 APR이 되게 높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유동성 범위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지금 같은 변동성이 좀 큰 장에는 이것까지는 안 가긴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넘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APR에 눈이 멀어서 좁혀요. 좁히면 APR 막 올라가죠. 좀 더 좁혀. 그러니까 이게 딥들이 좀 약은 게 최고 APR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1%, 이렇게 1.1%, 뭐 이렇게 하면은 APR이 150%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나가져요. 그럼 자산이 바뀌고 약간의 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APR에 너무 속지 않게 바랍니다. 프로젝트 X랑 이제 테오 자산 잡혔죠? 여기까지. 지금 얘는 아직 확인할 게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기는 아니에요. 테오 자체가 좀 오래됐고 이 페이지만 초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작업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네틱입니다. 키네틱에서 지금 키네틱이 TVL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안 하면은 뭔가 되게 아쉬운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저는 포인트가 12포인트입니다. 지금 좀 줄었어요. 이렇게 줄면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왜냐면은 정해진 루트에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둔 작업인데 뭐 변동성이 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으로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포인트가 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원하는 방향을 좀 찾아서 추구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DF를 옮기든 뭐 수합을 하든 뭐 단순히 K 하이퍼를 많이 갖고 있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포인트 한 100달러 정도 한 것 같은데 6,000달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테이크 하면은 이렇게 리스테이킹 된 하이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테이킹 된 하이퍼는 다양한 DApp에서 사용할 수 있죠. 프로젝트 X, 이제 발란티스, 하이브라, 펠릭스, 하이퍼서, 하이퍼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냥 다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이퍼리프트 체인에서 지금 1위입니다. 며칠 새에 벌써 1빌리언 줬어요. 한 엊그저께만 해도 800밀리언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빌리언입니다. 아무리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 TV를 빨아들인다고 해도 이건 너무 빠른 숫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높죠. 이거 그냥 온 김에 한번 볼까요? 하이퍼랜드 굉장히 높죠. 얘도 약간 디파이 프로토콜이어서 높고 펠릭스도 얘는 이제 몰포를 빌려 쓰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하이퍼비트도 높죠. 팬들도 좀 남의 거 좀 가져다 쓰기 때문에 지금 잡힌 거기 때문에 얘도 좀 무시하고 그다음에 하이퍼 스테이킹 얘도 리스테이킹인데 얘는 좀 낮은 편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ST 하이퍼라고 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키네틱이 나왔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파이 하고 있죠. 리미널도 80밀리언인데 높진 않아서 저는 리미널이 뭐 A등급이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좀 멀지 않았나.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고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 하이퍼삽은 포인트 배분하고 좀 내려갔나? 잘 모르겠네요. 프로젝트 X 여기 있네요. 64밀리언. 조금 올랐네요. 잘 오르고 있습니다. 발란티스 얘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얘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루프하이퍼 얘는 조금 적네요. 이게 빈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라 최근에 이제 토큰 세일도 했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20밀리언밖에 안 돼요. 아직 갈 길 멀었습니다. 그 외에는 히튼 사업 있네요. 5밀리언. 좀 괜찮은 뭐 엄청 괜찮다고는 안 한 것 같은데 뭐 그저 그랬다. 케이코 얘도 뭐 토큰 세일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2밀리언. 하이퍼웨이브는 다른 거 빌렸어서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하이퍼브릭인데 저는 얘 조금 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애매한 좀 된 애들보다 완전 초기인데 TV에 낮은 애들은 약간 퍼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얘가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K하이퍼 수업했으면 저는 이 K하이퍼를 하이브라 쪽에 넣을게요. 이거는 루프하이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꿀 겁니다. 저 다른 계정에 돼 있어요. 여기에 LST 지금 포인트가 많이 줄었어요. 초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하이브라를 계속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토큰 세일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하이브라도 그냥 다 정리하지 않을까. 이제 여기다가 K하이퍼랑 이제 웹된 하이퍼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하이퍼 넣어도 돼요. 디파짓 해서 이제 밴드 5%도 좀 큽니다. 얘네 두 개가 패킹이 많이 깨지진 않더라고요. 조금 깨지긴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퍼비트인데 저는 얘는 UBTC 사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UBTC를 넣어서 이제 파밍을 하는 건데 포인트 리워드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네, 나 리워드 이렇게 많이 줘 라고 하는데 보시면 리워드가 하트비트, 하이퍼레드, 하이퍼파이, 하이퍼서, 타임서 모르겠네. 업시프트, 키네틱, 펠릭스 뭐 이렇게 다 준대요. 이렇게 많이 주는 애들은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선순위 아니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금 좋은 거는 얘가 하이퍼 폴리오라고 이게 포트폴리오인데 그 하이퍼 리퀴드 체인에서 볼 수 있는 디뱅크 API를 따온 거여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다 나와요. 디뱅크에서도 보이는데 디뱅크도 어, 다 보여주긴 하는데 가끔 안 보여주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하이퍼비트 보시면은 이렇게 자산이 다 잡혀요. NFT도 잡히고, 그래서 내가 놓친 게 있나 볼 때 좀 좋은 것 같고, 포인트도 보여줘요. 내가 어디서 포인트를 캔 게, 뭐, 하이퍼비트 18개, 뭐 하이퍼스왑 10개, 하이퍼 13개, 펠릭스 뭐 이런, 얘는 뭐 한지도 모르겠는데 있네요. 뭐 이렇게 있고, 디파이도 있고, 뭐 그런 게 조금 좋지 않나. 거의 볼 일 없습니다. 스태킹 들어가서, 디파짓 해서, 하이퍼를 넣든, 더블 하이퍼를 넣든, 이렇게 해서 저는 50불 정도만 낼 거고요. 하이퍼 드라이브입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ST 마켓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일을 조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조금 생겼네요. 들어가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K하이퍼 뭐 다 있네요. 이제 풍차를 돌릴 수도 있는데 풍차를 돌리실 거면은 여기서 뭐 빌려서 하이퍼비트 넣고 하이퍼파이 넣고 펠릭스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이퍼드라이버에서 $50만 이제 ST 마켓에 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하이퍼랜드인데요. 포인트 별로 안 줘요. 여기는 ST 하이퍼 나왔네요. 저는 이제 계정마다 다 똑같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은 거 좀 잘라서 넣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지금 13포인트인데 2만 등입니다. 포인트는 조금씩 줘요. 꽤 오래됐는데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대시보드 가면은 넣을 수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UBTC나 이제 UE더 넣으면은 유닛 자산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 에어드랍도 되고, 그다음에 마켓 쪽에 다양한 게 많아요. 지금 캡도 예전에 좀 꽉 차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남아 돌아서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USDC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이제 USDT를 넣고 빌려요. 빌릴 돈이 거의 없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빌려서 뭐 딴 데 넣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펠릭스도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포인트를 너무 안 줘요. 제 포인트는 0.5점입니다. 0.5점인데 7,000등. 랭크는 13,000등. 뭐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자산 넣으시면 돼요. K하이퍼가 되게 많은데 하이퍼 쪽에 이거 잘라서 다 넣어도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TV를 얘가 미친 듯이 흡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모든 D앱에 다 K하이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많네요. 여기서 풍차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차 돌리셔도 되고, 근데 다른 자산은 풍차 돌리는 건 좀 위험하니까 스테이블끼리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3개? 14개 정도 에어드랍 작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제 거 보여드리면 발렌티스에도 K하이퍼를 넣어놔서 발렌티스랑 그 키네틱 에어드랍 작업 노리고 온 거고, 이제 프로젝트 X 이제 TH 빌리언 넣어서 테오랑 프로젝트 X, 몰포는 펠릭스입니다. 펠릭스에서 100불 넣어놨어요. 100불 넣어놓으니까 아까 0.5포인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파이, 얘는 그 하이퍼웨이브랑 같이 돌린 거고, 그 다음에 하이퍼비트에는 이제 BTC 넣어놨어요. 혹시 몰라서 넣어놨고, 하이퍼드라이브에도 50달러 그냥 넣어놨습니다.
랜딩은 옛날에 해놓은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하시고, 하이퍼랜드 좀 넣어놨고, 하이브라인도 넣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놔서 소액 다계정을 했는데, 이제 소액 다계정을 하면 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0달러도 몇 계정 해놓으면은 금액이 거의 몇백만 원?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하진 않아요. 다계정을 하면은 같은 금액이어도 리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을 넣은 거랑 1000불씩 10계정을 한 거랑 어차피 받는 게 똑같아요. 포인트가 어차피 1당 1포인트면은 1000포인트씩 10개랑 10,000포인트 한 개랑 다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시간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데 그 티어제가 가끔 있어요. 티어제가 가끔 있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를 좀 줄 때도 있어요. 그 프리세일도 또 토큰 세일에서 뭐 아주 소량이라도 기회를 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계정 쪽이 다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에 알라 정도? 근데 그런 이런저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시간을 조금 많이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거라면 그래 이쪽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만약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뭐 다른 거 하실 거면 그냥 유동성 좋은데 프로젝트 좋은 거에 그냥 돈 넣어놓고 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입장에서 또 돈 많이 넣어준 사람한테 많이 챙겨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은행이니까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준 고객이 좋죠. 그러면은 나는 그 은행의 역할로 그 고객의 돈을 뭐 다른 데 좀 대출해주거나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자 작업을 하는 거니까 원래 그게 원래 좀 은행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챙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본인의 좋은 방법으로 꼭 DIY 하시기 바랍니다. 끝.